네, 김우식의 수급 앤 타픽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김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 지금 코스닥도 점점 상승폭을 넓히고 있고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는데 코스피 상황은 아직까지 2000선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 포인트는 뭔가요? 예, 돌직구죠. 코스닥 얘기가 되겠는데, 네. 오늘 수급 포인트 힐링 타임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많이 머지도 살짝 했었고, 한 2, 3개월 동안 많이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큰 장도 얘기했으니까요. 너무 근거 없이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팩트겠죠. 어떤 그 팩트의 변화를 제가 빨리 짚어주는 게 할 일 아니겠습니까? 코스닥 시장의 강세, 여러 가지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큰 장의 가능성,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떤 코스닥 시장의 힐링 타임이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주주들은 왜 당신 회사가 코스닥에 있느냐, 거래소로 옮겨라 해서 많이 옮겼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고통이 심했는데 그게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글로벌 IT의 어떤 패권을 지금 장악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정부 정책과도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죠. 거기도 관련이 있고요. 하지만 모든 이런 이유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현재의 상황을 믿어주고 사주는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코스닥은 그게 중요합니다.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액션이 뒤따르는가, 이게 중요한 시장이 코스닥 시장인데 그걸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숫자로 얘기하고 말로 얘기하면은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깜짝 놀라죠. 놀라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외국인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2013년까지 거래소 코스닥 쪽에 누적 순매수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여기쯤이 이제 2012년과 2013년 이렇게 갈리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012년 한 해 동안 출렁했지만은 계속 매수를 해오고 있죠.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2013년 올해 들어서 조금 주춤하더라. 이게 약간 단점일 뿐이죠. 어쨌든 기존으로 볼 때는 거래소 시장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최근 쉬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닥은 원래 외국인들 관심 없습니다. 그전도 그랬었고, 근데 좀 이상한 변화가 온 게 2월부터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로켓처럼 올라가죠. 순매수 규모가 한 1, 2개월 만에 그 6천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6천억이라 그러면 또 감이 잘 나오실 건데 거래소로 환산하면은 6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10배가 되니까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6조를 한 달 만에 샀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지금 수급상의 변화가 코스닥에 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수급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한 4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첫째는 코스닥 시장을 사고 있다. 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볼 때 무차별적인 매수가 아니라 어떤 정밀 폭격을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산 코스닥 종목들 놓고 보면은 단순하게 산 게 아니고 분명히 종목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들어왔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결국 외국인 중성 어떤 코스닥 펀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셋째로 말씀드릴 것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4가 이제 곧 나오죠. 공개가 되고 할 건데 얘기 많습니다. 관련주들 아마 차익 실현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많고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분명히 갤럭시 S4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혁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팔아야 되는가? 이 문제는 개인 취향에 따라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 핵심 관련주는 만약에 지금 팔아서 싸게 다시 살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파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자신 없으시다 그러면은 그냥 가져가는 것도 무난하고요. 자, 넷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코스닥의 과열 지표로서 제가 등락 비율 한 120까지는 가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도달 이후에 살짝 지표 자체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죠. 그 얘기는 상당히 시장 자체도 속도도 조절하면서 코스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코스닥 시장의 롱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아마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 그다음에 또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어떤 급하게 따라붙지는 마시라는 것, 차분하게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코스닥 시장은 대응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기관 수급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들 사고 있습니까? 외국인 거래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요. 모두 특별한 큰 특징은 없습니다. 쉬어간 흐름.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은 양쪽 모두 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오늘 외국인 보시면은 뭐 금융, 운수, 장비, 화학 등의 매도가 나오고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왔죠. 특징적인 게 전기전자인데 매수 종목을 보니까 뭐 삼성전자는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SK하이닉스, LG전자가 보이네요. 자, 이등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GKL 같은 종목, NC소프트는 최근에 계속 외국인 매수가 잡히죠. 쇼커버가 분명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이 보이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역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환매는 역시 2000포인트 아래로 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주춤주춤하죠. 최근에 다시 환매가 멈추는 기색이 보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수할 돈도 없습니다. 운수장비, 운수창고 뭐 또 서비스 쪽에 매도가 나오고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역시 종목 보니까 LG전자 쌍끌이 매수가 잡히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보이고요. AVCNC, 롯데하이마트, 자화전자 등의 종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수급 포인트로 전략 세워야 될까요?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볼 것도 없죠. 분명히 거래시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관은 못 이끕니다. 절대 못 이끌기 때문에 외국인들 시세가 폭발해야 수급이 들어와야 돌파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지수 관련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빠질 이유도 딱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때마다 지수를 사모은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보시면 지겹게 있다가 반영이 될 때는 한꺼번에 폭발을 하죠. 한꺼번에 뭐 양봉 3개 나면서 5%씩 그렇게 올라가는 게 코스피인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흐름의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 코스닥 쪽, 중소형 개별주 쪽에 어떤 중기 관심은 당분간은 계속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식의 수급 앤 타픽 SK증권 영업부 김우식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